안녕하세요.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1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의 개념과 내용을 이해하고 벤 다이어그램에서 데이터 활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움 라이브러리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지도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하고 폴리움 라이브러리를 지도에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겹치는 영역을 표현을 해서 집합 간의 공통 요소를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A 집합, 그래서 중괄호 1, 2, 3, 그리고 B 집합 3, 5 이렇게 있다면 저희는 A와 B 집합의 공통 부분인 3이라는 교집합을 찾을 수가 있고요. 1, 2의 A 집합, B의 5라는 이러한 수치를 넣는 수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매트로플롯 립 벤이라는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서브셋의 크기를 지정하고 다이어그램에 레이블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모듈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느낌표 pip install matplotlib에 -ben이라고 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포함시켜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의 두 개의 집합의 펑션을 가지고 서브셋을 만들게 되는데요. 15이면 A 집합 그룹에 B 집합 그룹과 그리고 교집합 부분 2라는 값을 레이블과 함께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LT show로 벤 다이어그램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3개의 ABC 그룹 중에서 그룹 A의 레이블을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LT 애트로플립 파이플롯에 해당하는 임포트 라이브러리 하고요. 그 다음 벤 다이어그램 중에서 3개의 그룹을 사용하고자 하기 위해서 벤3이라는 모듈을 임포트 시킵니다. 자, 그런 다음 3개의 서브셋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10, 8, 22, 6, 9, 4, 2. 자, 실제 결과를 먼저 보시면은 10과 8의 교집합 22라는 값, 그리고 6, 9, 예, 6, 9, 그 다음 B그룹의 4의 교집합 부분, 공통적인 3개의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순서가 그룹 ABC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룹 ABC 중에서 저희는 get label by id A를 가지고 set text 다른 이름으로 my favorite group이라고 그룹 A에 해당하는 부분의 레이블 이름도 이렇게 변경시킬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피터 노트북에서 PIP 설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는 이미 PIP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모듈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 PIP install, 그 다음 matplotlib에 be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Shift 엔터. 자, 처음에 별표가 나타날 건데요. 조금 기다리면 지금처럼 이미 설치되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쭉 되어 있을 거고요. 만약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새롭게 아나콘다를 기반으로 파이썬 3 또는 해당하는 폴더에 설치를 해 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PIP에 대해서 해당하는 모듈을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임포트 matplotlib의 파이플롯
as plt라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from, 자, 모듈을 갖고 와야 되는데요. 웹플로 lib 벤 임포트, 자, 벤 2에서 가지고 오는 벤 다이어그램 모듈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벤2에 대한 펑션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벤2 subset 제 형태는 15, 2의 값으로 세팅을 하고요. set 레이블은 자, 그룹 A와 그 다음 그룹 UP, 그룹 B 이렇게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plt show 그래프를 자, 그려주면 set이죠. set에 해당하는 레이블, 벤 다이어그램의 부분에서 벤의 자, 언더바입니다. 서브셋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 이렇게 서브셋에 해당하는 부분의 값을 다시 한번 잘 설정을 해주시고요. 결과물을 확인을 해보면 그룹 A, 그룹 B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폴리움 모듈을 가지고 지도 그리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지리정보 시각화를 위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래쪽 그림처럼 시각화의 지도 부분이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굉장히 친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폴리움을 사용하면 웹 지도를 생성을 하고 마커라든가 원, 라인, 다각형 등 다양한 표시를 해서 위치 기반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할 때에는 폴리움 모듈 라이브러리를 추가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해당하는 패키지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느낌표로 시작을 하면서 pip 인스톨 명령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스톨을 하고 나면 저희는 폴리움 모듈을 임포트 시키고 기본 지도를 생성합니다. 위치는 경도와 위도 값을 알고 있고 처음 스타트되는 확대의 크기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지도에서 마커를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위치 기반의 서울이라는 팝업 레이블을 사용을 하고요. 자, 지도에 마커를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M에 해당하는 마커를 표시를 하면 오른쪽과 같은 지도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희는 실제 폴리움 지도 그리기를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폴리움 해당하는 모듈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 pip 인스톨이라고 하여 설치를 하셔야 하고요. 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미 설치되어 있다라고 자,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저희는 임포트 폴리움을 임포트 시키고 기본 지도를 한번 간단히 생성시켜 보겠습니다. 폴리움의 맵 함수를 사용을 해서 로케이션은 위도와 경도 값을 조금 아셔야 하고요. 116.9780으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지도의 줌에 시작되는 모양 크기는 10 정도로 옵션 값을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위치에 기반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폴리움, 마커를 지정을 하고 지도를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움에 마커를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로케이션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팝업은 자, 서울이라고 저희는 찍겠습니다. 그런 다음 자, 지도에 마커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지도 그리기 M 해주시면 add에 언더바 to add to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줌 스타트 10으로 위치 확인하면서 이렇게 서울이라는 팝업으로 확대 축소도 가능한 이러한 지도가 그려집니다. 웹 기반에서도 저희가 지도에 관련된 부분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파이썬에서 폴리움이라는 함수 모듈로 저희가 지도 시각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도를 조금 크게 확대를 하여 한국, 일본, 중국의 수도를 폴리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지도 위에 색깔별로 한번 표시를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의 위치 기반의 위도 경도 값을 알아야 되고요. 각각의 색상을 달리해서 반지름을 동그라미의 원 형태를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값을 지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 해당하는 로케이션의 줌 스타트는 4 정도로 해서 조금 넓은 지역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타이틀은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국가 주변에 원을 그려야 되는데요. 자, 저희는 반복문 포문을 이용을 해서 컨트리 안에 있는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0, 1, 2 인덱스 값을 사용을 하여 로케이션 값과 그 다음 반지름 값, 컬러 색상, 그리고 필은 안에 원 내부를 채울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컬러 부분의 색상도 지정을 하고요. 오페시티 같은 경우는 원 안에 투명도를 설정하는 것이라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도록 됩니다. 값이 작을수록 투명해지는 거고요. 그렇게 지도에 생성하고 지도를 주피터 노트북에 출력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포에 관련된 로케이션 인포, 그리고 레디어스 인포, 컬러 인포를 사용해서 국가의 위도 경도 표시와 원 모양의 설정, 그리고 색상 표시까지 하는 지도를 그리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으로 이동을 좀 하시고요. 자, 폴리움은 임포트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임포트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국가에 대한 경도 위도 정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리스 하고 중괄호 열고 첫 번째 한국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자, 위도나 경도 값들은 실제 있는 값을 조금 알고 계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해당하는 값 수치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컬러에 해당하는 값은 한국은 블루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그리고 반지름 반경은 레디어스 값은 조금 가장 크게 15,000 정도로 세팅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내용만 바꾸시면 되겠죠. 여기는 그 다음 일본의 수도 위치, 그리고 위치값, 위도 경도값 필요하고요. 1.282839 139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조금 더 원의 반경 크기는 조금 더 작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국의
데이터도 넣어 주시고요. 네, 해당하는 값도 수정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컬러, 그리고 일본의 컬러 레드로 바꿔줄까요? 그리고 중국은 그린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반경 사이즈도 각각 3개가 모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국가정보에 관련된 부분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이제 생성을 하기 위해서 M이라는 지도 생성을 폴리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맵, 그 다음 로케이션, 네, 별과 125 위치값 저장해 주고요. 줌의 크기도 시작하는 지도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타일즈는 타일 레이어인데요. 요거는 오픈 레이어,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는 타일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지도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국가와 수도 주변의 원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복문, 우리는 컨트리에 컨트리 인포를 가지고 컨트리스의 아이템을 출력을 해야 되는 거죠. 조건은 포문의 콜럼 부분 해주시고요. 폴리움에 어떤 것이 있냐면 서클, 원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로케이션은 인포, 경도, 위도를 값을 가지고 와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반지름, 레디어스는 인포, 안쪽에 레디어스 값을 저희가 반지름 반경을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쪽에 15만, 8만, 10만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있죠. 그 다음 표시할 거는 컬러 지정을 해줘야겠죠. 컬러는 인포에 역시 컬러 값을 블루, 레드, 그린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필 채우는 부분의 값은 채우기를 사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채우는 컬러는 인포 채우는 컬러 값도 지정을 이미 해 놨죠. 컬러 값을 가지고 오면 되고요. 그 다음 오페시티는 투명도입니다. 0.2 정도 수치가 작을수록 조금 더 투명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add to 지도 맵을 m의 명령으로 주피터 노트북에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아이템 부분과 레디어스 부분 오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컨트리스의 정보, 그리고 위도 경보 값의 크기, 그 다음 그 정보들을 불러와서 원의 사이즈, 색상, 테두리, 채우는 투명도 등을 지정을 했습니다. Shift 엔터에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Shift 엔터. 네, 폴리움 맵 부분의 스트리트,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해당하는 부분에 뭔가 실행이 안 되면 폴리움에 대한 임포트를 다시 한번 시켜주면 되는데요. 네, 커널을 제가 지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오타 부분 없고요. 다시 한번 지도 확인하면 서울, 그 다음 일본, 중국 부분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중국 부분에 대한 값이 여기 원형이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부분에 반지름 값이 너무 작아서 점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만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었네요. 10만으로 조금 바꿔주시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대로 확인이 됐고요. 자, 지도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스크롤하여 크게, 작게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지도 맵을 그리는 폴리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림대학교와 강원대학교의 위도와 경도 값을 입력을 해서 마커를 이용을 해서 표시를 하는 지도를 그리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림 유니버시티의 코스 경도와 위도 값을 좀 입력을 하겠습니다. 좌표값 코스는 37.8841과 7388 이렇게 한림대학교의 위도 경도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강원 유니버시티 콜스 위도 경도는 37.8896과 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강원도 춘천시 소재의 두 개의 대학 위치값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역시 초기 위치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지도의 초기 위치 설정, 폴리움, 맵 함수의 로케이션 값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위치값 한 다음 줌의 크기, 스타트, 사이즈는 조금 근접하게 줌 레벨과 초기 위치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 마커를 지정을 한번 해볼까요? 폴리움 마커 값을 넣어주고요. 자, 로케이션은 한림에 있는 한림 콜스에 있는 좌표 값을 넣어줄 거죠. 네, 그 다음 팝업은 눌렀을 때 팝업은 한림대학교라고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콘을 저희가 무엇을 사용을 할 거냐면 블루 색상으로 마커를 표시를 할 건데요. 마커의 아이콘은 폴리움의 아이콘 컬러 블루 색상으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add to 지도 M에 위치 그리고 마커 추가를 한 거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마커를 여기서는 강원대학교 그러면 저희는 강원대학교의 콜스 위치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위도경도 갖고 왔고요. 색상은 레드로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네, 레드. 컬러 값은 위에 거는 블루 값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피터 노트북 M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리움 제가 U자를 자꾸 빼먹네요. 네, 볼리움. 그래서 실행을 하면 밑에 보시면 한림대학교하고 그 다음 강원대학교의 위치가 찍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위치값 달라지지 않았는지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의 위치 로케이션은
강원대학교 위치값 8696. 자, 여기 수치 8696으로 127.7440. 어우, 이런 값들이 조금인데도 예, 달라지네요. 네, 이번에는 정확하게 찍혔습니다. 네, 강원대학교, 네, 한림대학교 팝업까지 뜨는 거고요. 자, 이렇게 폴리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마커의 모양으로 지도를 표시하거나 원 형태의 모양, 반지름의 크기를 가지고 표시하는 이런 지도 맵에 관련된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15주차 학습 정리입니다. 15주차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그룹으로 나누고 데이터의 레이블 표현 방법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분석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리 정보를 시각화하기 위한 폴리움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기본 지도 생성 및 마커를 추가해 보았고요. 지도 위에 원 모양의 형태 표시나 옵션의 활용으로 지도 데이터를 좀 더 풍부하게 시각화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았습니다. 15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